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장이 좀 그래도 양호하게 좀 흘러갔고, 오전에 또 약간 호재 관련 비슷하게 증시 관련해서는 호재였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뜨면서 장이 좀 스타트부터 좀 올라가서 시작을 했었어요.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1% 이상씩 이런 식으로 달려줬고, 그러고 지금 유럽장 같은 경우도 독일, 영국, 프랑스 전부 다 나쁘지 않게 거의 1%대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영국 좀 부족한데, 그리고 나머지 유럽들도 전부 다 잘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은 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빠질 거는 같아요. 근데 모르죠. 미장은 언제나 바닥 시작해서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리기도 하니까 이거는 언제나 까봐야지 아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아직은 코로나가 안 죽었으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보시면은 그 앞전에 400명대를 찍은 다음부터 쭉 빠져가면서 계속 빠졌죠. 여기까지. 그러고서 살짝 올렸었는데 어제 코로나 라이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더 빠질 것 같았어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합계는 이제 100명 단위로 이제 들어왔죠. 195명. 자, 195명인데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은 좀 어쩔까 해서 좀 보면은 이거는 약간 참고자료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거랑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제 이 추이랑 오늘 이 추이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죠. 그렇다면은 195명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 수 있어요. 잘 나와봐야 200 초반대일 것 같고, 못 나온다면 180명대도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오전 되면은 여기 뉴스에서 뜨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막 찌라시가 많이 돌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찾게 되면은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좀 코로나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일도 사실상 코로나 관련주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거기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오후장 가면은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지금 180이니까 그거는 베팅이죠. 주말에는 400명 갈 거야 하면은 이제 베팅 거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솔직히 전 적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2.5단계를 진행하면서 재택 그리고 원격 수업 이런 걸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 간에 밀접된 접촉이 없고, 그럼 당연히 하락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아니면 유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리고 오전에 좀 장이 좋았던 거는, 전에도 이제 미국 백신 얘기가 나왔었고 한때는 러시아 백신 얘기 나왔었고, 그럼과 동시에 컨택트, 여행, 호텔, 카지노 등등 되게 많아요. 그런 관련해서 이제 컨택트주들이 막 달렸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선 앞두고서 좀 급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더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미국 CDC에서 지금 10월 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를 하라고 이제 각 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50개 주에다가. 이제 여기 써있죠. 대선 투표일 전에 백신 보급하려고 서두른다는 비판도 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트럼프잖아요. 좀 강행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보여져요. 당연히 부작용 이런 건 있겠죠. 당연히 정치에 따른 부작용이 있고, 보건과 정치. 사실상은 이걸 천천히 해야 되지만 마음이 급한 트럼프는 이거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때 만약에 접종이 시작한다, 진짜 이게 11월 1일부터 시작인가, 어쨌든 10월 말까지 준비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접종이 시작이 된다면은 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증시가 이미 유동성으로 충분히 넘쳐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공매도가 없죠. 이미 결정이 됐죠. 그 부분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이슈까지 나온다면 올 연말까지는 좀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5단계인데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할지, 이제 3단계 얘기는 지금 사라졌어요. 3단계 갈 가능성이 거의 없죠. 확진자만 봐도. 그러면은 2.5단계를 유지할지 아니면은 이제 그만할지, 이제 그거를 주말 안에 결정을 한다고 해요. 제 예상은 그래요. 2.5단계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2단계로 하향 조정 하지 않을까. 2단계 정도로. 2.5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그러고 2단계에서 다시 또 늘어나면 2.5단계로 올리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말에 결정을 한다는 거는 2.5단계가 주말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확진자는 급격하게 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주가를 봐야죠. 제가 이거는 지금 저도 이걸 막 보다 보니까 저도 뭐 다른 유튜브도 보고 하는데 이런 사이사이에다가 좀 적어 놓으려고요. 이제 좀 보시는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주말에 좀 시간이 있을 때 뭐 에너지주 따로 하고 뭐 2차 전지주들 따로 하고 최대한 정리를 좀 해서 좀 보기 편하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해서 우선 코로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코로나에는 이제 진단키트 애들은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니까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코로나가 줄면은 뭐 줄 수밖에 없겠죠. 뭐 대표적인 시즌 같은 경우도 좀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죠. 외국인은 뭐 거의 사는 둥 마는 둥 뭐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이때 좀 많이 샀는데 이때 많이 샀기 때문에 한 26, 31일 한 이때겠죠? 이때 좀 많이 샀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올려줄 수는 있다고는 보여져요. 왜냐면은 이 정도 수량이 나가려면은 뭔가 터져줘야 되는데 언제 나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CJ는 그렇고 엑세스바이오는 어차피 저는 이거는 단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더 내려올 거라고 더 내려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내려오고 정말 정직하게 25,000원 딱 지지받고 바로 올려가는 모습. 자, 얘는 오늘은 뭐 외국인 조금 사고 거의 뭐 단타였나 보네요. 어디 하나가 뭐 그렇게 막 쓸어간 모습은 없고 주고받고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차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은 여기서는 재료보다는 단타성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저는 자, 이 정도 보시고 알콜도 뭐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코로나가 죽었으니까 거의 다 가만히들 있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모습 같대요. 차트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마스크주들도 뭐 비슷하고.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애들은 아니었는데 유비케어가 이제 그게 있죠. 오늘 뭐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면은 한번 달렸다가 갑자기 빠져요. 여기 1시 반 정도부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걸로 아는데 어디 갔을까? 이걸 거예요. 의료계 이제 단일 협상안을 도출을 했어요. 그게 지금 만장일치로 된 걸로 알아요. 그 의료계에서 어떤 식으로 정부하고 협상을 할지 협상안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얘기를 하는데 7일날 3차 총파업이 있어요. 그 전에 정부와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약속을 했지만 뭐 여야도 정부도 합의안 내면은 최대한 이행을 하겠다. 뭐 긍정적인 시작이에요. 시작은 되게 긍정적인데 만나봐야지 알겠죠. 만나보고서 어떻게 이게 풀리는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뭐 집단 휴진 사태 풀 열쇠가 될까? 이거는 뭐 기자분이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장중에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유비케어가 오전에는 그래도 좀 달렸어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다른 코로나보다는 고가는 11%까지 올라갔었죠. 장중에 11%, 14,100원까지 한번 쏴줬는데 뭐 그게 좀 무너지면서 좀 음봉으로 완전히 마감을 했죠. 하지만 뭐 이제 차트상 그렇게 뭉개진 건 아니어서 이거는 배팅을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네, 요 유비케어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가 막 나오거나 막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윗 꼬리를 달아줍니다. 거의. 그래서 얘는 그런 심하게 올라간다 싶으면은 저는 익절 하시는 게 낫다고 좀 봐요. 웬만하면은 이거는 정부하고 위협에 어떻게 될지 알질 못하잖아요. 그냥 추측만 하고 베팅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뭐 재택근무 알서부터 대장인데 약간 힘들어하죠. 얘도 재택근무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 2.5단계가 무너져서 2단계로 간다면은 재택근무가 당연히 어렵겠죠. 뭐 지금까지 외국인들 샀던 거 거의 다 뱉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사는 모습은 있는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내일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서. 그러고 단알은 좀 따로 가니까 버리고 뭐 결제 쪽도 약간 약해지는 모습이긴 해요. 의외로 좀 약해지는 모습이고
그러고 교육 쪽. 교육은 YBM이 대장인데 얘도 좀 힘들어하죠. 힘들어하지만 얼추 요런거 지금 살려놓기는 했어요. 근데 내일 이게 막 깨지기 시작하면은 투매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으면서 내려오는 이런 자리는 좋긴 해요. 근데 재료가 무조건 얘는 원격 수업을 해줘야지 이게 재료가 되는 앤데, 코로나가 반대로 가니까 솔직히 이거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따라다닐 애들은 뭐 비슷비슷해요. 이제는 뭐 단기가을도 다들 끝난 것 같고 분위기가. 그리고 이쪽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금액이 클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 500석 정도를, 500병상 정도를 더 만드는데 한 천 몇십억인가? 천 초반대였어요. 천억 가까이를 갖다가 이제 드린다. 자, 이걸 나눠보시면은 한 20억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병상당 한 20억 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 많은 아이들이 전부 다 주가가 지금까지 뻥튀가 되어왔죠. 해봤자 천억짜리인데 천억짜리 얘네들이 나눠 가지면 뭐 얼마나 어떻게든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섹터였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뭐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느낌이 끝났죠. 끝났다는 게 아니고 줄어들고 있으니까 주식은 언제나 선반영이잖아요. 식품하고 얘네들도 좀 뒤늦게 올라와서 좀 아쉽긴 해요. 좀 같이 좀 먼저 출발을 해줬으면 얘네도 좀 많이 올라갔을 텐데 뒤늦게 올라온 다음에 좀 오를만 하니까 코로나가 거의 잠식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 주말에 그런 식으로 가면서 약간 재미없게 되는 모습이에요. 아직 살아는 있어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어서 얘네는. 하지만 얘네도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같이 가는 놈들이라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좀 돈을 쓸어 갈 만한 곳들이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언급이 되니까요. 무조건 언급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당연히 그쪽 주도를 하면서 지수도 영향을 받고 굉장히 웬만한 섹터들이 많이 달리긴 했는데, 제가 이거는 섹터를 지금 정리를 안 해놨어요. 제가 사실 키움을 쓰는 게 아니고 저는 미래에셋을 쓰다 보니까 이쪽에 정리를 계속 옮기고 있는데 좀 너무 많아가지고 천천히 옮기다 보니까 우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수소 섹터, 그리고 수소가 있고, 그리고 2차전지 있죠. 2차전지. 그리고 뭐 풍력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뭐 OCI 있는 그런 쪽도 있고 태양열 쪽도 있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린 뉴딜이다 보니까 거기에 바이든 주라고들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도 주도를 하면서 뭐 2차전지 이런 데서는 LG화학 이런 애들이 좀 달려줬고, 수소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뭐 하나솔루션 우 이런 애가 좀 대장을 먹으면서 리딩을 해줬어요. 그리고 뭐 풍력 같은 경우는 CS 그쪽 애들하고 하나 더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움직여 줬었고, 그래서 걔네들이 전반적으로 잘 가는 모습 오늘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단발성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얼마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몇 년까지 얼마씩 계속 매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발표하고 어떻게 이행을 할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 크게 이거는 대통령이 언급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그때는 주가가 부양될 수밖에 없고, 그 이후는 좀 올랐다가 윗골을 잡고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그거는 가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해가지고 이쪽에 돈이 이제 들어가는데, 정부 돈도 들어가는데 민간 금융으로도 이제 한 70조 정도 진행을 해서 총 170조를 투자하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뭐 국민참여 루딜로는 20조 원을 편성을 했고, 뭐 펀드죠, 펀드.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펀드 있듯이 그 소부장 애들이랑 해가지고 펀드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그게 한 50% 이상 뭐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펀드로 한 20조 원을 이제 땡길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금융에서 이제 170조 원을 이제 땡기고, 그 정식 금융에서 이제 100조 원을 땡기고, 향후 5년간이에요. 근데
근데 이번 정부가 그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올해 이제 들어가는 게 뭐 제가 알기로는 20 몇 억? 20 몇 초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들어가던 금액에 추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20 몇 조가 그냥 새로 투입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10조를 원래 투입을 했었어요. 이거 얘예요, 얘. 제가 그건 안 찾아봐서 10조를 투입했는데 올해 20조를 넣는다 하면은 그냥 10조 추가된 거예요. 10조가 작은 돈은 아니죠, 당연히. 작은 돈 아니고 호재는 맞는데 그 돈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잘 키워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좀 장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발성 이슈다 라고 저는 좀 느끼고는 있었어요. 근데 모르죠, 그냥 이대로 갈지 요즘은. 자, 그래서 이런 거죠. 투자처도 모르는데 투자금 20조부터 지금 못 박았어요. 투자금 20조를 해서 이제 펀드 만들겠다. 전에 있었던 그 뭐 소부장 일본 그 이슈 있었잖아요. 그 반일테만 막 나오면서 그 일본에서 수출 금지 시키면서 그때 이제 문재인 펀드를 갖다가 출범을 하고 그때 했는데 좀 수익률이 좋았어요. 뭐 지수가 오르기도 해서 잘 좋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뉴딜 펀드라는 걸 이제 출범을 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 투자하냐? 뭐 데이터 센터, 뭐 디지털 뉴딜,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이쪽을 한대요. 자, 근데 뭐 아직 투자처도 모른대요. 어느 종목에 넣을지도 아직 펀드가 구성도 안 됐는데 정부에서 그냥 20조라고 먼저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있네요. 그 5대 금융지주에서 정부의 정책, 정부에서 내놓는 그 정책 호응해가지고 5년간 70조 규모 이상의 자금을 대출과 투자를 할 계획이에요. 자, 대출도 해주고 투자를 해주면 그 기업은 크겠죠. 그러니까 그쪽 섹터에다가 이렇게 키워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5년 동안 때려붓는 거기 때문에 올해 얼마를 때려부을지는 못 찾았어요. 제가 안 나온 건지, 뭐 매년 얼마씩 넣겠다 뭐 이게 없어요. 근데 이번 정부 다음 정부가 이어지면은 모를까, 만약에 정부가 바뀐다, 정권이 바뀐다 라고 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갑자기 없던 일처럼 점점 막 투자했다가 흐지부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섹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보면은 대충 보셔도 엄청 많아요. 그냥 다 에너지예요. 다 에너지, 그린, 그리고 뭐 디지털. 근데 종목도 엄청 많죠. 찾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슈로 오늘은 좀 이쪽에 좀 움직였었고, 자, 그러고 다음 말씀드릴 게 빅히트 엔터. 장 끝나고 뉴스가 하나 더 떴더라고요. 지금 빅히트는 BTS의 BTS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회사들을 사왔어요. 여자친구 회사인 소스뮤직, 여기 여자친구 소스뮤직, 뭐 뉴이스트 세븐틴하고 몸담고 있는 플레디스, 이런 식으로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게임 비슷한 것도 있고 몇 개 더 있어요. 해서 있었는데 이번에 직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해요. 뭐 이거는 썰이긴 하니까 뭐 100% 인수를 한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해요.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플레디스 인수하기 전에도 썰만 계속 돌았어요. 막 인수 뭐 만났다, 뭐 좋은 얘기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다가 결국은 인수를 했었죠, 플레디스도. 자, 그런 식으로 뭐 악재는 아니죠. 호재면 호재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예요. 그렇게 크게 반영될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봐요. 우선은 DPC, 초록병을 넣어야 되겠다 그냥.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 DPC는 BTS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빅히트 엔터 기업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히려 BTS가 잘 나가고 BTS가 군 면제를 만약에 받고 그리고 뭐 팬덤층이 점점 두터워진다면 오히려 이런 애들이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이 갈 수 있죠. 키스트나 초록뱀. 오히려 저는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초록뱀은 오늘 갭 떠가지고 좀 뭉개긴 했는데 그래도 7%죠. 아침에 얼마에 시작한 거야? 네, 아침에 오전에 15%에서 시작을 했네요. 좀 셌네. 하고 거래 대금도 DPC에 거의 맞먹어요. 거의 맞먹고,
거의 맘먹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넷마블이 거의 대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굉장히 잘 갔죠. 굉장히 무거운데도 잘 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시총이 이제 16조가 넘었죠. 곧 17조네요. 자, 개인들 매수세가 있었고 뭐 기관이 좀 이탈하는 모습이 있는데 기관 해봤자 연기금이 이탈을 했어요. 근데 연기금이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은 원웨이로 또 계속 나가기는 해요. 그리고 얘네들 보시면은 한 번 사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원웨이로 그냥 계속 삽니다. 그냥 계속 사요. 아무 이유 없이. 내용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한 번 팔기 시작하면은 남들이 다 사도 혼자서 계속 팝니다. 자, 그리고 기법 좀 나갔고 뭐 연기금 나갔고 뭐 근데 요즘은 어차피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쯤 되면은 웬만큼 적용된 거는 같은데 솔직히 돈이 갈 만한 곳이 거의 없죠. 이제 코로나 섹터에서 돈이 다 빠진다고 하면은 움직여서 나갈 만한 위치가 줄었다는 거고 해서 우선은 여기 15만원대 박스권은 제대로 돌파를 했었고 예전에 최대치가 언제였지? 오, 넘었었네요 이거를. 상장했을 때가 한 15만원 정도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이때 15만 몇천원인가. 네, 저도 이때 한번 사봤어서 기억을 약간 하는데 이때 했었다가 뭐 쭉 무너졌었죠. 근데 지금 역사적 신고가까지 갔네요 결국은. 그렇다면은 저는 거기에 매동이 좀 그래도 매동이 막 엄청 나쁜 건 아니니까 연기금이 사온 그 수량이 있잖아요. 4만 개 던졌다 해도. 자, 그리고 이런 거래량 지금 거래량 제대로 터졌죠. 그리고 양봉도 좀 이쁘게 잘 세웠고 카카오 게임즈가 끝났지만 얘는 이제 빅히트 엔터 상장 관련해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 봅니다. 거기 지분이 꽤 있죠 여기는. DPC는 좀 아쉬워요. 좀 단타 세력이 워낙 많이 끼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단타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 오늘 여기도 개인이 샀어요. 넷마블도 개인이었고 외국인은 어제 샀던 거 그대로 팔고 나갔고 뭐 딱히 들어오는 연기금 말고는 잘 안 보여요. 자, 기법도 사고 바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타 개념으로 여기서 그냥 다들 노는 것 같아요. 딱히 원웨이로 누가 이렇게 끌어주거나 막 해야 되는데 저쪽 연기금처럼 연기금이 막 한 달 내내 저렇게 매수를 하든지 그런 그림이 없어요. 지금 얘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뭐 키스트 좀 안 갔고 초록뱀은 그렇게 괜찮은 종목은 아닌데 회사로 봤을 때는. 자, 우선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자, 이런 자리들 부담이 됐던 거죠. 바로 무너졌어요. 바로 무너지고 뭐 그냥 끝났죠. 그냥 그렇게. 그래서 거래량이 뭐 그렇게 그래도 많이 터졌네요. 얘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얘는 아니고 이제 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그러면은 같이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끝나고 내일 환불이 돼요. 환불이 되는데 9시에 환불이 될 거예요. 오전 9시에 땡 하자마자. 자, 그게 60조 원이에요. 지금 이 안에 있는 60조 원인데 빅히트 엔터가 나오는 시기가 있죠. 빅히트 엔터가 뭐 9월 26일인가 9월 20 며칠 날 기간 수요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장을 해요. 10월 달에. 그러면은 개인 청약이 10월 초겠죠. 거의. 지금 얘는 9월 1, 2일 날 했는데 거의 빅히트 엔터가 10월 1, 2일 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자, 요런 그림. 자, 요런 그림이고 그러면은 10월 1일까지 이 돈을 갖다가 굳이 다 빼진 않을 거예요. 왜? 다음 것도 있거든요. 또 한 번 넣을 거거든. 사람들이 투자처가 없는데 뭐 지금 웬만한데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데 CMA에 넣어놨다가 다시 청약 때 그냥 그대로 쏘고 다시 CMA로 넣을 거예요. 근데 일부는 주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60조인데 아무리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도 그저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죠? 카카오 게임즈 얘기도 막 듣고 뭐 빅히트도 듣고 그러니까 이런 관심이 있어서 이런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 돈이 단 1%라도 증시로 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개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60조가 그냥 그 증권사 통장에 그냥 남잖아요. 환불이 되면은. 그걸 보고서 그냥 관심 있었던 종목도 있잖아요. 얘기 들어봤던 거, 뭐 삼성전자 이런 거 그냥 몇 개씩 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다 나가진 않는다. 오히려 이게 불씨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최종 청약률은 카카오 게임즈는 1524대 1 이 정도였고, 그래서 얘네들이 9시에 풀리면은 저는 증시로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웬만해서 대형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DPC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분봉 보면은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없었어요. 오늘도 그냥 단타 한 번씩 움직이는 그런 구간들이었고, 우선은 지금 이 위에서 놀고 있죠. 이 위에서 아직까지는 살려 있어요. 언제든지 한번 외인이 제대로 또 장난질 한다고 들어온다면은 가볍게 2만원은 가볍게 넘을 거는 같아요. 이게 개인 힘으로 절대 안 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죠. 개인만으로는 이게 절대 안 돼서 우선은 요런 자리들 한번 넘어줘야 되겠죠. 오늘도 여길 못 넘었죠. 앞전에 있었던. 자, 뭐 이걸 굳이 박스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저항 자리 지금 여기서도 그런 저항 때문에 뭐 못 나갔고, 이때는 갭을 굉장히 많이 떴죠. 이슈가 그냥 터지자마자. 그래서 갭이 좀 떴지만 얘도 뭐 솔직히 못 올라갔다 보이고 해서 한 2600원 이런 거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위에. 그러면은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좀 그런 그림이 안 나오죠. 수급으로 봐도. 근데 이게 26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26일이 아닌가 보구나. 청약일을 좀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요즘 그렇게까지 막 관심 있게 날짜까지 안 찾아봤어가지고 제가 어쨌든 뭐 20 며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뭐 이건지 모르겠어요. 그 전주 정도 되면은 슬슬 한 번은 움직일 수 있어요. 기간 수요조사 할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죠. 기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또 하락을 하겠지만, 근데 기대감으로 한 요 주에서는 슬슬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저 구간을 돌파할 만한 그런 재료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한 번씩 튀긴 하겠는데 그냥 단타 성향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런 식으로 가고, 요째주 14일부터 좀 움직임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올렸다가 기간 수요조사 끝날 때쯤 터지거나, 기간 수요조사가 영 별로다, 상단 밴드도 못 갔다 라고 하면 하락을 하겠죠. 뭐 그래서 저때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 얘네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하여튼 꽤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의미 있는 자리가 좀 됐긴 했어요. 자, 우선 이 자리를 넘었어야 되는데 넘진 못했네요. 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우상향으로 지금 그림 굉장히 이쁘게 잘 가져가고 있고, 배당 자체도 얘네는 좋고, 배당도 좋고, 그거 있죠. 지금 IPO도 굉장히 크게 들어오죠. IPO를 하면은 보통 한투가 이제 주관사로 많이 들어가는데, 먹는 게 이제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 한 몇십억 정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청약이 잘 되고 막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공보수에다가 뭐 인센티브처럼 한 1% 정도 좀 받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버는 애들이고, 근데 IPO가 대형 IPO를 많이 했다는 점이에요. 한국금융지주는 앞전에 있었던 SK바이오팜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도 하고 있고, 빅히트엔터도 여기가 주관사고, 카카오페이지는 아닐 거고, 그 다음 카카오뱅크가 진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 카카오뱅크는 한투에서 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한투 지분이 꽤 있잖아요. 한투가 2대주 주고 카카오뱅크에. 그래서 얘네가 할 가능성이 높고, 자, 우선은 지금 보는 게, 이거 우선주구나. 우선주에서 이게 돌파를 안 했구나. 왠지 제가 알기로 본주는 돌파를 한 걸로 알거든요. 그지? 자, 이런 자리, 앞전에 못 넘었었던 이런 자리들 어제는 살짝 찔러만 줬는데 오늘은 지대로 시작하는 지점도 좀 갭 떠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밟아주면서 시작하면은 좀 그림이 좋다고 했는데, 뭐 거래량도 잘 나왔고 밟아주면서 시작도 했고 수급도 좋을 거예요. 이러면은 외국인이 22만 개를 가져갔어요. 굉장히 많이 갔어요. 오늘 뭐
기관은 좀 나가긴 했는데 뭐 연기금 이런 애들 나갔다 쳐도 지금까지 연기금 사모은 게 이만큼이니까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이거는 우선주기 때문에 좀 사시는데 어렵기는 해요. 근데 우선주와 본주의 갭 차이가 좀 크고 배당으로 봤을 때는 우선주가 더 낫다. 그리고 본주는 돌파를 했지만 아직 우선주는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어차피 커플링인데 둘이 같이 가는 건 맞는데 좀 다르죠. 많이 못 따라간 모습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괴리는 어차피 짧게 이번 뭐 3분기 실적까지만 본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본주가 맞다고 보고, 만약에 나는 카카오뱅크까지 본다 하면 우선주가 맞다고 봐요. 본주는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시총도 크고 물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개미가 아무리 사도 수급이 오늘 올라가는 날 아니야 라고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는.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 그냥 세력, 그냥 테마성이 붙기 시작하면은 바로 말도 안 될 정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얘도 시총이 싸진 않아요. 얘가 한 3천억이네요 벌써. 3천억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서 카카오뱅크까지 나는 가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배당 받으시면서 이걸 하기에는 우선주가 더 낫고, 나는 얘네 실적 3분기 실적이 분명 잘 나올 거니까, 지금 증시 도는 자금 보면은 알죠. 브로커리지 그런 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얘네로 가는 게 맞고 오히려. 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고 예스24 돌파했죠. 얘도 지금 예스24나 한국금융지주나 지금 차트가 오늘 다 돌파를 해버렸어요. 자, 앞전에 이런 자리들 돌파 못하고 비비작거리다가 어제 살짝 돌파는 해놨는데, 뭐 오늘 제대로 돌파를 하면서 차트 제대로 세웠죠. 여기는 대략 이거 제가 양상 따로 만든 거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는 대략 2%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끝나면은 카카오는 연이어서 IPO를 할 거예요. 근데 다음이 페이지냐 아니면은 그거 뱅크냐, 이 둘 중에 하나로 갈 건데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사실상 얘네는 주관사가 있지만 얘는 아직 주관사가 설정이 안 됐어요. 근데 갓게임이 끝나고 DPC까지 빅히트 엔터까지 끝나면은 그 다음 기다리는 IPO가 있겠죠. 그러면은 관련 주식을 선점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며칠 새 카카오 게임즈가 터지고 하면서 조금 이슈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개인들의 이슈를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우선주가 많이 오를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본주가 더 많이 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KCT도 오늘 좀 올랐어요. 나름 얘도 그림 잘 가요. 계속 올라갔죠. 거의 30% 가까이 왔네요 이제. 얘는 10월 15일날 G20 진행하는 디지털 화폐, 얘도 아직은 돌파는 안 했는데 거의 돌파 전이에요. 돌파 전에 자 이런 자리 지금 뭐 탁 찔러보기만 했었죠. 근데 오늘도 살짝 찔러보긴 했는데 어쨌든 요 상태로 끝났는데 누가 샀냐? 네, 외국인들 샀어요. 얼마 전에 외국인이 좀 대량으로 한 25만 주 좀 팔긴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다시 사 모았죠. 그래서 얘는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거고, 10월에 일정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달 얘네들은 얼추 내년 상반기 그 정도 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치 테마, 오늘 전반적으로 정치 테마 재미가 없었는데 장 끝나고서는 정치 테마가 좀 이슈가 많았었어요. 보시면은 정치 테마 뉴스를 꺼내놨는데, 잠깐만 보자. 이걸 먼저 하자. 홍정욱이 이제 야당 쪽에 이제 뉴페이스로 좀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장 끝나고서 5시 뉴스가 올라왔어요. 자, 전 헤럴드 회장 배임 및 혐의로 피소. 자, 이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많이 뭉개졌겠죠. 여기다 넣을게요. 그냥 이거를 KNN하고 더 많긴 한데 몇 개만 우선 넣고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조선. 그러고 반대되는 데가 써니전자 정도 해주고,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홍정욱 관련해가지고 KNN하고 이제 디지털조선 이쪽 같은 경우에 하한가를 바로 맞았어요. 저 뉴스가 뜨고서 바로 하한가를 갖고 갑자기 조용하던 애들 이거 외에도 홍정욱 관련주들 있는데 거의 다 하한가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안철수가 좀 부각이 되면서 안철수 관련주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어요. 써니전자도 그렇고. 그러고 야당 쪽에서 그러면은 한 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 명의 야당이 있었어요. 근데 좀 그래도 얘가 뭔가 한 자리를 할 만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아웃 됐어요. 그럼 좀 해볼 만하잖아요. 이래저래 게임을. 자, 그러면서 서현 탑메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또 크게 움직였죠. 거래량도 좀 컸던 걸로 알아요. 솔직히 저는 안철수 쪽보다는 서현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내일 간다면은 서현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자리는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놨고, 이미 지지도 많이 해놨었고, 예전에 한번 깨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거래량도 많이 안 터지고 기다리고 있죠. 그냥 뉴스를. 뭐 이거 다시 한번 10,000원 돌파해가지고 이런 애들 한번 가면은 막 20%씩 가잖아요. 다시 한번 이런 고점 다시 한번 올려놓고 여기서 좀 놀지 않을까. 운 좋게 또 뉴스가 이런 식으로 뜨는 바람에 얘도 다시 한번 살아나갈 수 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그렇고 시총으로 보면은 서현 탑메탈이 400억이에요. 400억. 진짜 작아요. 거래 대금도 너무 작아요. 하루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오히려 상을 말아볼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그만큼 가볍게 움직여서 가볍게 상을 치면은, 그리고 상친 이력도 있죠. 이런 식으로. 상이지 이거. 아니네. 이게 상인가? 네, 이게 상이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한번 가면 잘 가요. 얘는 이런 애들은 가벼워서. 근데 만약에 갭을 굉장히 많이 떴는데 이런 걸 문다,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한 명의 주자가 약간 나가리 된 그런 그림일 뿐이잖아요.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테마로 가지고 놀만한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가 지금 좀 재미가 없었는데 내일은 좀 막 움직일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거 보자. 미중 무역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말씀은 드리고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실 지금 뭐 오늘자 날짜에서 좀 그나마 쓸만한 게 이거예요. 미국도 한 달 만에 ICBM 시험 발사, 중국도 곧 신형 SLBM 이제 맞불인지 아니면 그냥 시험 발사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남중국해 쪽 뭐 긴장 고조 얘기를 하는데 다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이슈가 크진 않아요. 오히려 어제 1년 무역 연장을 해왔던 걸 갖다가 트럼프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4개월 연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큰 악재지 이게 큰 호재로 작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더 크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그만큼 주가도 움직여줬겠죠. 어디 갔을까? 유니온은 그래도 한번 그때 이슈 중국 유학생들 뭐 입국 금지 뭐 이런 거 얘기 살짝 나오면서 검토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세워서 우선 자리는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긴장은 계속 되니까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새로운 뉴스가 또 떠야 되겠죠. 안 뜨면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서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러다가 또 뉴스 뜨면 이렇게 살리고. 얘네는 크게 못 살려놔서 좀 약간 이제 전부 다 나가리가 되려고 하는 건지. 근데 그래도 잘 버텨요. 얘네들도. 미중이 화해하는 건 아니니까 계속 지켜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그럴만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모나미가 요즘 계속 한 번씩 꿈틀거리긴 하는데 그 꿈틀거림을 보고서 진입하기에는 솔직히 전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도 단타 구간을 찾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스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뭐 거의 스가가 됐어요. 뭐 여러가지 뉴스를 보면은 그냥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아베를 계승한다. 아베 다음 아베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부정적인 그런 그림 그냥 계속 가져갑니다. 쭉 이렇게 아베랑 똑같아요. 그냥 뭐 아베보다 더하다 덜하다 이런 거는 솔직히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은 악재는 안 되지만 호재가 될 내용은 아니죠.
반일한테 호재는 지소미아나 일본 자산 매각 같은 경우가 좀 제대로 내용이 좀 나와줘야지 이게 좀 되는데 약간 그건 안 되는 부분이고, 모나미가 맨날 이런 식으로 꿈틀거리는데 어쨌든 차트는 만들긴 하고는 있어요. 자, 누가 샀을까? 누가 이러고 있을까? 오늘도 오늘은 좀 가지가 않네요. 외국인이 한 번 더 놀아보려고 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쏴가지고 또 위에서 던지고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또 뉴스를 내놓을지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뉴스여도 좀 글을 제목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재료성이 있어 보이게 적어버리면서 한순간에 슈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윗꼬리를 만들어질 때 앞전에 사왔던 거 다 털고 나가는 게 웨인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모나미는 오늘도 분봉 보면은, 요 며칠째 분봉 보면은, 자, 한 번씩 이렇게 찔러줘요.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유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오늘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찔러주면서 가지고 놀죠. 그냥 솔직히 단타를 굉장히 잘한다 라고 하면은 나는 완전히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이걸 다 먹을 자신이 있다 하면 이런 거 좋아요.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먹을 게 많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런 종목 잘못 건드리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근데도 오늘 시간에도 조금씩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진짜 재료를 안 보고 차트로만 본다면은 지금 이 자리 돌파하면서 이평도 좀 정배열 만들고 좀 좋아는 보여요, 차트만 보면은. 근데 저는 재료를 생각하다 보니까 재료상으로는 별로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고, 뭐 이렇게 차트 그려놨으면 한 번 정도는 튀울 수도 있어 보이긴 해요. 못해도 8,000원까지 갈 거는 같은데, 한 번은 8,000원에 안착하고 윗꼬리를 한 8,200원까지, 그러고 다음날 죽는다? 그림 나올 수도 있어는 보입니다. 근데 기사를 어떻게 뽑아올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섹터. 그리고 제가 태풍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 한 3가지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는 태풍이 그렇게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태풍을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그 말을 하면 할수록 태풍이 계속 와요. 여기가 동남아도 아니고 뭐 갈 곳도 많은데 태풍이 계속 한반도로만 와요, 희한하게. 그래서 또 와요. 온다고 하는데 이게 바뀔 수도 있대요. 일본 이쪽 내륙을 지나면서, 이쪽 일본 내륙을 지나면서 여기서 훅 바뀔 수도 있다고는 해요.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주말이라는 거, 주말 베팅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상 국내로 들어온다 해도, 여기 국내 들어올 때가 언제야? 9월 7일 15시 9월 7일 15시 월요일네요. 할만하네. 이러면은 주말에 만약에 이게 들어올 것 같다, 국내로 들어올 것 같다, 태풍이, 그러면 월요일날 살짝 갭 뜨겠죠. 들어온다면은 갭 떠서 가니까 금요일날 베팅 하실 수는 있겠는데, 이게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어서. 자, 보시면은 얘가 태풍 온 날, 얘가 태풍 온 날 얘가 태풍 온 날, 이번에 그거, 그 뭐야, 이름 생각 안 나. 뭐지? 마이신? 네. 그거고, 이렇게 태풍이 왔고, 자, 한 번 속았고, 두 번 속았고, 세 번 속았잖아요. 고점이 점점 내려와요. 이번 거는 속아봐야 한 10,000원 주지 않을까요?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줄 거는 같아요. 뭐 여기 물리셨다거나 이러면은 뭐 요 정도 베팅 한다?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어려워 보이긴 해요. 차트도 이게 원래는 죽어서 이게 저점을 갖다 다시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죽으려고 하면 태풍 온다고 하고, 죽으려고 하면 또 태풍 온다고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또 태풍 왔다고 하니까 계속 살아있어요, 희한하게도. 태풍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죠, 대부분. 자, 그리고 조비도 비슷해요. 이때가 태풍 오고, 이때가 태풍 오고, 이때가 태풍 오고. 근데 오늘 내려왔는데 뭐 태풍 한 번 더 온다고 하면 한 번 더 살려주지 않을까. 경농도, 자, 태풍 오고 태풍 오고 태풍 오고, 전부 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세 번 속지. 네 번째는 안 속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무시하지 않을까 이제는. 자, 그래서 어쨌든 태풍 관련해서 저 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행정수도 어제 뉴스인데 제가 어제 이거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슈가 좀 안 되죠. 행정수도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어제 예산 말씀을 막 들었잖아요. 제가 딴 예산들 보다가 이거 뉴스를 하나 빼먹었는데, 자, 행정수도 이전에 10억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 얘기는 정말 행정수도 이전을 하겠다는 건지 약간 의지가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어디 갔어? 여기 있지. 예, 친구들, 뭐 솔직히 대장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신씨는 우선 내릴게요. 그냥 얘는 좀 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외에 좀 거래가 좀 있었던 애가 대주산업도 뭐 죽진 않고는 있는데 기다리는 거죠 다들. 명보학 대체로 전부 다 차트가 뭉개지진 않았어요, 웬만한 애들이. 자, 누가 샀나 보자. 개용, 외국인, 개미, 외국인들이 꾸준히 산 종목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약간 한 번 정도 튈 수 있어는 보여요. 뭔가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한번 튀고 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든지, 그때 뭐 외국인들 나올 생각인가 본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면은 당연히 잘 가겠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언급은 한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언급은 한 번 할 수 있는데 정말 이거를 밀어붙이면서 진행을 할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종식이 아니죠,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은 가겠는데, 이 이야기가 요즘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좀 많이 줄었죠, 예전에 비해서. 이 줄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을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다 하락을 했었고, 근데 오히려 야당 쪽, 그 통합당이 아니죠, 이제 뭐야 무슨 힘인데, 국민의힘, 네, 그쪽에서 치고 올라왔죠, 지지율을.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쏟을 수 있는 정책이란 정책을 다 때려 부은 거죠. 예전에도 행정수도 이전이란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잘 살아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도 써먹자라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왔죠. 뒤집어졌죠. 코로나가 되면서 뭐 위기 극복, 그리고 뭐 방역,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지지 않은 거죠. 다시 지지율을 제대로 돌려놨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건지 언급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그래서 정말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지율 카드로 써먹은 건지. 자, 그리고 백신 쪽은 뭐 딱히 뭐가 없었던 것 같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사실 백신 쪽은 임상 결과나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건데 좀 재미가 없고, 녹십자는 한 25만원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이 정도면 한 번쯤은 베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보이긴 해요. 이 정도 자리. 예전에 SK 케미칼도 이렇게 무너졌었잖아요. 뭐 이때 이런 자리들이 있었긴 했어요. 이때 어떻게 봤더라, 분봉을 봤었는데, 그때 이런 자리 한번 깨면서 한번 베팅해 볼 만했던 그런 자리죠. 녹십자도 얼추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한 25만원 될 것 같아요. 거의 25만원 살짝 깨면은 한번 물어볼 만하지 않을까. 25에서 요 정도 되겠네요. 25에서 24만 5천원 정도? 이 정도면 한번 물어볼 만하지 않나 좀 싶기는 해요. 어차피 혈장 치료는 뭐 미국에서 얘기는 이슈는 있는데 지금 이상을 시작을 했고, 여기부터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베팅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사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단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사면 되죠. 근데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서 단타 즐기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랬고 뭐 MS는 진단키트로 좀 갔죠. 근데 진단키트가 갔는데 이거 오늘 누가 샀냐. 오늘은 개미 좀 들어오고 외국인 뭐 다 나가진 않았어요. 기간 좀 들어왔네요. 또 다시 약간 살려서 한 번 정도 더 가지 않을까는 싶기는 해요. 이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앞전 게 있는데 이거 무조건 한 번은 돌파할 것 같은 약간 그런 그림이어서 18,000원? 이 정도는 한 번은 안착을 시킬지 그냥 찔러만 볼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한 번 갈 거라고 좀 예상은 됩니다. 자, 시노펙스
얘는 참 어려워. 얘는 좀 말씀드리기야 누가 샀을까? 개인 외인 특별할 위치가, 이거는 그냥 재료보다는 저는 그냥 차트 개념으로 좀 진입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우선은 저점은 계속 올려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저점을 계속 올려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또 터질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 갭 띄어서 이렇게 또 다시 죽고 또 살려가지고 또 갭 띄어서 대충 이 정도면 한 번 정도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네, 뭐 딱히 그렇게 좋긴 안 보고. 스페코는 어차피 이거 에너지 쪽 때문에 오른 거고, 빅텍은 그냥 할 말이 별로 없고요. 빅텍은 뭐 재료가 그렇게 없어서. 액세스바이 아까 말씀드렸고, 카카오 게임즈 그 넵튠 같은 경우는 하락해도 한 이 정도 지킬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10,000원 정도 지킬 것 같아요. 많이 하락한다 해도. 근데 에이티나 인베스트가 좀 신기했어요. 원래 이쯤이면 죽었어야 되거든요. 얘가 오늘은 그냥 죽어야지 마땅한 애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오를 리가 없거든요. 이제는 왜 올랐지?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 올랐어요. 의외로.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가져왔어요. 약간 이건 신기해요. 제가 못 잡은 게 있나? 어쨌든 저는 카카오 게임즈 끝났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넵튠, 에이티넘 인버스트, 그리고 엑토즈 소프트, 다날 이 정도는 다 죽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는 입장이고, 넷마블은 그게 아니어도 지금부터는 이제 빅히트 엔터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거니까 얘는 좀 달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 오늘까지 그 답변을 뭐 줘야 된다, 뭐 어제까지였나 했는데, 어쨌든 2일까지였어요. 2일 맞아, 2일. 시간 가는 걸 제가 몰라가지고 2일까지였는데 어제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침묵. 그러면서 결국은 무산이란 얘기죠. 그래서 산업은행이 다음 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고 해요. 채권단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이 끝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얘네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 저렇게 적자 기업을 갖다가 괜히 잘못 얹었다가 이 회사마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게 끝나면은 얘네한테는 호재다. 아시아나를 사지 않는 것은, 인수를 안 하는 건 호재다. 근데 그게 발표가 되면서 그거를 재료 소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참 오른다 내린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긴 한데, 거래량이 조금 그래도 붙고 있죠. 나름 붙으면서 앞정권은 다 돌파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뉴스 한번 튀면서 한 번은 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평선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거의 다 모였죠. 이평선들. 자, 돌파하고 지금 5일선 돌파해서 나가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이런 자리들 지금 이제 돌파 못했다가 이번에 돌파를 했죠. 그래서 한 번쯤은 날아가지 않을까. 날아간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서 한번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얘네는 이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저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샀을까? 개인이네 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수급이. 네, 수급이 좋진 않아요. 다 나갔나 보네. HDC. 얘네도 개인. 수급이 얘네도 좋진 않아요. 솔직한 말로. 차트는 비슷해요. HDC도. 이평선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돌파하는 그런 자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뭐 이런 애들 지금 돌파 어려웠었죠. 돌파하면 이렇게 무너졌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그 위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줄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아시아나 IDT나 이런 애들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중요하죠. 뭐 이거는 뉴스 기사이긴 한데, 어떻게 되냐. 채권단 제한 끝내 거부. 2조 규모. 그러니까 우선 2조 원 규모로 기한기금을 갖다가 아시아나 항공에 수여를 할 거예요. 왜? 그냥 냅두면 죽어요. 그냥 그쪽은 지금 바로 파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살려줄 거예요. 우선은. 자, 금호산업이 이제 즉 2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
안정기금을 정부에 신청을 해서 이제 그걸 받아서 막 다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고 재매각을 한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매각이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회사를 그나마 좀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정상화를 하는 거는 방법은 지금 여객 수요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물 영업으로 좀 많이 비우는 거죠. 다 가는 건데 의자를 전부 다 띄워버리고 다 화물로 바꾸는 거예요. 화물차로, 화물 비행기로. 그래서 뭐 한 1, 2년 동안 여객 대신에 화물 영업에 주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화물 영업을 하면은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다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구조조정. 다 인력 구조조정 다 진행하고 사람 다 자르고 그리고 1, 2년 동안 저런 식으로만 하면은 나름 정상화를 하겠죠. 어떻게든. 그러면서 코로나가 좀 끝나고 여객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다시 시작을 하면서 회사가 잘 굴러가겠죠. 그때 이제 매각을 한다. 뭐 이런 그림 같은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분위기 탔을 때 바로 재매각을 하자라는 방침이에요. 그 현산한테 줬었던 마지막에 그 할인해 준 거 있잖아요. 뭐 1조인가 이렇게 할인해 준 거. 그것도 새로운 후보자한테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재매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재매각으로 가면은 사는이 생각하는 재매각으로 간다면은 좋아요. 아시아나 애들 한번 다시 달릴 거예요. 근데 채권당 관리가 시작되면서 구조조정이 되고 한 2년 정도 이런 식으로 굴려 먹으면은 솔직히 주가는 한 2년 동안 재미가 없겠죠. 자, 근데 재매각을 했을 때는 얘네 둘 IDT하고 에어부산이 분리매각이 가능한 친구들이니까 얘네들이 가장 먼저 뜰 거고 대장은 IDT죠. 우선 IDT가 한번 오늘 그래도 살짝 건드려 주긴 했는데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런 애 못 넘어줬어요. 한 번 더 찔러주긴 했는데 만약에 뉴스를 좀 보시다가 그게 뜬다. 그거 뭐야, 분리매각 아니면은 재매각 하겠다 라고 얘기가 뜬다 하면 갑자기 달리겠죠. 또 신나게. 앞전이 어디야? 앞전 최대치가 막 매각한다고 얘기 나왔었던 이때인가 보네요. 2019년도 말에 이때 36,000원까지 막 갔었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정말 재매각하면 그때랑 똑같은 재료가 또 생긴 거니까. 그리고 에어부산도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때 만원 갔었구나. 만원. 아시아나항공이 이때 만원 조금 못 갔었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이고 코로나 봤었고 한알령 쪽은 뭐 그냥 움직이는데 오늘은 엔터 쪽이 좀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이런저런 엔터 뭐 1위 먹고 뭐 몇십억 주 막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갔는데 오늘 JYP는 신고가를 갔어요. 완전히 다 돌파를 했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찍었죠. 걔네 누구? 걔네가 새로 나오는 이제 말도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그룹 하나가 있어요. 여성 그룹. 네, 나오는 그게 있는데 얼마 안 남은 거 알고요. 그거 전에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솔직한 말로 코로나 상황인데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래서 저는 여기를 잘 말씀을 안 드리고는 있어요. 아무리 몇 억뷰가 나오고 한다 해도 예전만큼 그렇게 공연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익이 당연히 적을 건데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데 잘 가네요. 자, 그러고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선물 한 번 더 보면 미장도 뭐 그냥 적당할 거는 같아요. 그렇게 막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안 좋아 보이려고 하네.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을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같은 경우는 증시자금이 얼마나 개인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코스피 위치가 오늘 좀 갭 떠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 한번 무너진다기보다는 갭 시작해가지고 떨어질 수는 있는 자리라고 좀 보고는 있거든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겠다. 자, 보시면은 지금 요런 자리인데 오늘 갭을 떴죠. 코스피가 갭을 떠서 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게 좀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다음날 약간 갭을 떠요. 약간
거의 약간 갭을 떠서 한 이 정도 출발하는데 요런 파란색을 하나 만들 때가 있어요. 파란색, 빨강 아니고요, 파랑. 요렇게 한번 갔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좀 장이 막 그렇게 좋을 거는 같진 않은데 오전장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2400, 여기 있는 2400 요 정도, 한 2400 조금 넘었다가 무너지지 않을까. 많이 무너지는 건 아니고 그냥 예상합니다, 그렇게. 자, 오늘은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